주말에도 열심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오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어가지고 오전장만 잠깐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혼조세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38,000달러대를 다시금 두드리면서 이번에야말로 저항 뚫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심어줬었으나 금세 밀려 내려오면서 37,776달러, 이더리움은 2,088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CFTC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낸스를 잡아 두드리면서 기세가 한껏 달아올라 있는 미국 정부 기관들, CFTC 위원인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라는 사람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 제재는 공격적 규제의 시작일 뿐이다. 미국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CFTC는 거래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며 KYC 규정을 우회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협적인 내용을 전 세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나라 밖을 신경 쓰기보다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어버린 미국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 내부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만만한 게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어서는 ETF 및 비트코인 가격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 회로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BTC.com 같은 경우는 갤럭시 디지털에 이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7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유입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 둘 다 동시에 이야기하기를 금과 비트코인 대비를 해봤을 때 차트를 딱 대조를 해본 결과 월봉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은 금 가격의 10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즉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19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반감기를 앞에 두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뉴스에 팔아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비트코인이 끌어안고 하늘 높이 승천하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 2024년. 한편 어젯밤부터 있었던 비트코인 상승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이끌었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현물이 비트파이넥스에서 물량이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받아 먹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매수가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인 즉슨 이것도 블랙락이 ETF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블랙락이 굳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예측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렸었던 소식 중에 이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관 자금이 몰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지야. 분석가 제키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과 동시에 축적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더의 전체 시총 같은 경우는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테더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비트코인 38,000달러대 아래로 다시 내려와 버리고 만 상황인데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슴사냥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석을 하나 좀 나눠보자면은 비트코인 상승할 뻔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볼륨이 적을 때는 한 번에 뚫는 것이 힘들다. 조금 더 길게 축적 시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뚫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좀 와리가리를 치다가 좀 더 길을 모아가지고 그때 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에드NL 분석가 같은 경우는 크립토 뉴보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다가 38,000달러 위에 잠깐 올라가가지고 저항을 뚫고 연중 신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가격이 다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두 분석가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은 자, 어제 오늘 있었던 상승은 가짜 상승, 비트코인은 결국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일봉을 지금 보고 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려고 하지만 RSI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고점을 좀처럼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말로 접어든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말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알트들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알트코인들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알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 코스염이라는 분석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의 장기적인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가우시안 채널을 봤을 때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알트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장에서 자주 듣는 그 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알트 시즌이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9일 연속으로다가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 9일 연속 이더리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매수 압력은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더리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제는 지겨운데요. 언제쯤이나 돼서야 이더리움은 자신의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차트상에서 사람들을 간질간질하게 만들고 있는 이더리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옆구리만 찔러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세이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가는 놈이 더 간다라면서 최소 60센트대까지 쏘지 않겠느냐라고 오피셜리 RMB라는 분석가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솔라나처럼 세이도 한번 쭉 쏠 수 있을까? GMT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은 아직 돌파 못했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강한 흐름을 타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블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엊그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블러나 세이가 아니고서라면은 결국은 비트나 이더리움의 눈치를 살살 볼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이 부디 밥상을 뒤엎는 그런 행위를 벌이지 않기를 바라보고 포카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 확인까지 마친 상황. 추가적으로 포카닷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재미난 기타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다가 중앙은행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페소를 없애고 달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 같은 경우는 실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떠한 결정과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성공적으로 변화를 꾀하게 된다.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이를 보고 좋은 본보기로 삼으면서 자신들의 국가에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좀 아르헨티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덤으로다가 비트코인 도입도 좀 긍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 IMF 총재이기도 하고 지금은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이기도 한 크리스틴 르갈드가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한 마을회관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내미가 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암호화폐에 투자했었다가 60% 정도 시드가 갈렸다. 아들이 항상 내 경고를 무시해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지못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잘못한 거지. 보나마나 고점에 불나방처럼 달려 들었었거나 선물 거래하다가 돈을 날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줌마, 이 할머니죠. 나이 많이 드셨는데 양심이 없습니다. 이 본인도 IMF 총재 시절 동안에 다른 나라들, 국민들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대출을 담보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줬으면서 본인 아들내미 돈 잃은 것은 또 안타까워 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IMF가 잠깐 언급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IMF랑 지금 중국이랑 또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보통 국가 차원에서 돈을 빌릴 때 IMF로부터 빌리곤 하는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어가지고
더 싼 이자율에 대출을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IMF가 최근에 분기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24년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샘 뱅크마니와 권도영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샘 뱅크마니가 구치소에서 암호화폐 대신에 이 화폐를 사용한다. 바로 고등어 절임. 이 깜빵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깜빵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자, 근데 미국 깜빵에서는 최근에는 또 흡연이 금지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자 담배 대신에 고등어 절임이 화폐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된 조언도 다른 죄수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조언을 받을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사업 망해가지고 고객 자금 횡령하다가 기어들어온 샘 뱅크마니한테 조언을 받나?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샘 뱅크마니는 나중에 연방교도소로 이감될 때도 고등어 절임을 지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몬테네그로 깜빵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었던 권도영이 몬테네그로 법원이 드디어 권도영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권도영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에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깜빵 그리고 한국 사법체제가 워낙 만만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한국의 유명 법무법인에 이미 수십억 원을 지불하기도 했었죠. 인터뷰는 무조건 영어로만 하겠다라고 외쳤었던 권도영이 또 깜빵은 한국이 좋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길어야 한 15년 정도 형 받고 남은 인생을 그동안에 빼돌려 왔었던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죠. 사기꾼들이 꿈꾸는 코리안 드림이 눈앞에 다가왔다.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송환되면은 평생을 깜빵에서 썩어야 될 수도 있겠죠. 돈의 굶주린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권도영이의 자산을 더욱더 탈탈 털어가지고 압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권도영에게는 운명의 순간, 과연 그는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 개봉 박두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 광주 때 가자, 주말 일당 주기를 광고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상승하기를